지금 하고 있는 게, 처음에 노동조합이라는 것 자체도 없었고, 정당이라는 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정당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두 가지 관계가 서로 연대해야 된다. 이런 게 오늘날은 너무 상식인데, 사실은, 1860년대까지는 상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는 그런 입장을 비판하면서 막스가 노동조합이 필요 있다고 본 거고, 이번에는 이제 당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당이 필요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우리 박건영 좀 읽어볼게요. 마르크스는 자신의 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총평의회의 뒤에 숨지 않기로 하고 자신이 그 선언문에 저자라고 공개하였다. 이처럼 국제노동대회가 파리 고민을 옹호하고 마르크스가 프랑스 내전을 통해 노동자 정부를 주장하고 파리 고민을 그 모델로 선언하자 각국 정부 탄압이 거세졌다. 이에 마르크스는 아래와 같이 총평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첫째, 마르크스는 파리 고민이 실패한 원인을 민중을 이끌어갈 혁명적인 노동자 정당이 없었다는 점에서 찾았기 때문에 플로레타리아트 정당의 필요성을 국제노동자협회의 노선으로 제기하였다. 1871년 파리 고민이 성립했죠. 그 최초의 노동자 국가입니다. 당연히 어떻냐면 유럽의 정부주의죠. 자본주의 정부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죠. 경악을 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이 파리 지부 국제노동자협회, 마르크스가 국제노동자협회의 대장이에요. 거기에 파리 지부가 있었어요. 이 파리 지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정보를 받으면서 이 파리 꼬밈에 관한 파리 꼬밈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글을 발표했어요. 예를 들어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에서 막스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유럽의 자본주의 정부들이 막스가 파리 꼬밈의 배후 조종자다. 그런 거죠. 막스가 빨갱이인데 봐라 저 빨갱이 막스가 파리 꼬밈을 배후 조종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막스와 파리 꼬밈을 묶어서 요즘으로 하면 불온한 세력이죠. 빨갱이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가 그래 내가 바로 파리 꼬밈에 대해서 지지하고 파리 꼬밈에 관한 글을 쓴 사람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 그랬어요? 막스가 배후 조종한 건 아니에요. 파리 꼬뮌의 구성을 보게 되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프리동주의자는 무정부주의자면서 노동조합주의자예요. 그 다음에 블랑키주의자는 엘리트 봉기주의자들 이들이 다수였고 막스파는 소수였어요. 근데 역시 글을 쓰는 사람이 대빵이야. 글을 쓰니까 마치 막스가 그 지도자처럼 그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자본주의 정부들이 경악을 해서 막스뿐만 아니라 국제노동자협회를 탄압해요. 국제노동자협회를 탄압을 해서 위기가 찾아오죠. 위기가 찾아올 때는 내부 단결을 해. 단결을 하고 중앙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해. 그래서 막스도 이런 중앙 지도부의 권한을 강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막스가 파리꼬미 실패한 원인이 노동자당이 엎었다는 점. 아까 말한 것처럼 파리꼬미 이렇게 다양한 세력들이 다양한 사회주의자들을 단결할 지도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다양한 사회주의자들을 조직하고 지도할 노동자 정당,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 정당이 필요하다면서 바로 국제노동자협회를 국제적인 프롤레타 정당, 그죠? 국제적인 노동자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이 필요하다면서 정당 노선으로 주창을 하면서 내부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함경남동이 봅시다. 마르크스는 1871년 9월 런던에 의해서 정치적 행동과 노동자 교육이라는 연설을 통해 정당의 필요성, 노동자의 선거와 우회 참여를 강조하였다. 엥겔스 역시 같은 회의에서 노동자 대국의 정치적 행동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프롤레타리아트 정치적 행동을 제기한 파리코민 이후에 정치의 거부는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고 실시하여야 할 정치는 노동자 정치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1871년 9월 23일 폐막한 런던에 있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행동에 관한 결의를 통해 노동자 계급은 유상 계급의 정당에 대립하여 스스로를 특별한 정당으로 조직함으로써 유상 계급의 폭력에 대하여 계급으로서만 행동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네. 파리꼬밈이 며칠간 지속됐을까요? 2월에서 5월까지. 그죠? 그래서 진압됐죠? 무자비하게. 무자비하게 진압됐어요. 함경남동 그 파리꼬미 희생자들이 묵힌 그 파리의 공동묘지 가봤나? 거기서 그 진압당했죠. 마지막에 그 벽에서 무자비하게 당했죠. 그래서 진압당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위에 바른 거는 거죠? 올라가는. 무자비하게 진압당해서 무장투쟁까지 했죠. 무장투쟁. 근데 무장투쟁의 지도부가 구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당. 그래서 정당의 필요성, 그리고 노동자의 선거와 의회 참여. 자, 파리꼬밈이 선거로 된 거죠? 파리꼬밈은 뭐야? 간단히 말하면, 파리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한 거예요. 파리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파리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노동자 국가를 선포한 거예요. 노동자 국가를 선포한 거예요. 그죠? 의회가 중요하죠, 의회. 예, 노동자. 그래서 이건 어떤 정부냐면 의회 정부라는 건 뭐냐면 입법부가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가 전부 다 이렇게 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판사나 이런 검사 다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국회에서 선출. 그래서 이런 의회 정부, 다시 말해서 의회가 통치하는 거예요. 의회가.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와 의회 참여를 강제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국제노동자협회의 이 노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정당은 여러 가지 정당이 있는데, 이 당시 영국에서는 토리당, 휘그당 이런 당들이 있습니다. 다 부르주아 당이에요. 부르주아 정당.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 때 최초로 정당이 나오는데
잡고뱅, 그죠? 잡고뱅. 그 다음에 몽떼뉴. 지름도라고 그러죠. 지름도. 이 앞에는 지룡도. 이 순서대로 과격한 거예요. 지룡도가 중간 우파, 잡고뱅이 중간파, 몽떼뉴가 좌파, 급진파 이렇게 돼요. 몽떼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파, 좌파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우파와 좌파. 의의 단상을 보고 단상을 마주보고 지룡두가 우파야. 지룡두가 우측에 앉았고 알았죠? 그냥 재미로 알아둬요. 우측에 앉았고 잡고뱅이 좌파인데 잡고뱅이 좌측에 앉았고 그 다음에 몽떼뉴는 극좌파야. 극좌파는 제일 높은데 연단. 우리 저기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위에. 그래서 제일 높은 곳에 극좌파 몽떼뉴가 앉은 거. 몽떼뉴는 산악파. 그래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산악파라. 몽떼뉴가 산악파야. 몽블랑 산악이죠. 몽블랑. 산악파. 산악파가 무슨 산속에서 저기 빨산 활동에서 산악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 의회에서 높은 곳에 앉았다 그래서 산악파라는 거예요. 극좌파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렇다. 근데 이런 장들이 다 부르주아예요. 지룡도는 온건 부르주아, 잡고뱅은 중도 부르주아, 몽떼뉴는 좌파 부르주아. 그죠? 소부르주아들이죠? 이 몽떼뉴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공포 정치를 실시한 로베스피에르 이렇게. 그래서 막스가 이런 부르주아들이 이 지식인들이 이런 정당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노동자들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꼬뮌 같은 게 생기면 그 파리꼬뮌에서 진압당하지 않고 이번에는 끝까지 그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각 정파들의 정당에 관한 입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걸 박건영 공주로. 영국의 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 운동을 경제적 요구에 한정하는 대신 정치투쟁, 선거권 확대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후동 역시 정치투쟁과 노동자당 건설의 성격이 박근혜는 노동조합의 경제적 요구나 구속에서 투쟁을 정치하고 노동조합을 정치적 공기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면서 노동자 계급당을 국가적으로 건설하는 데 성격입니다. 우리 지금은 노동조합과 당이 필요하다는 게 너무 당연한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정당. 정치적 조직이죠. 들어서 선거에 참여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그렇게 되죠. 이 선거는 어떤 선거냐면 그 당시 제한선거였죠. 보통 선거가 아니어서 제한선거. 투표권이 일부만 제한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유산자, 재산이 있는 상층 노동자죠. 상층 노동자만 선거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야.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일단 영국의 노동조합은 이해관계 투쟁. 임금 인상. 그죠? 임금 인상 투쟁. 그 다음에 근로조건 투쟁. 이렇게 영국의 노동조합들은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영국에서는 노동조합이 합법화됐어. 합법화되니까 좋죠? 그죠? 노조가 합법화돼서 대보만 하면은 임금도 올라줘, 근로조건 좋잖아. 그죠? 노조가 무슨 정치 활동을 해. 우리 임금 인상 주장하면 되지. 정치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영국이야. 먹고 살만한 데야.
영국 노조는 배가 불러. 먹고 살만해. 그럼 정치투쟁은 뭐 하냐, 그러면. 재산이 있는 상층 노동자만 선거권이 있으니까 정치투쟁은 모든 노동자에게 선거권을 달라. 그죠? 이런 정치투쟁은 이 정도에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프루동. 프루동의 직업은 뭐냐면은 인쇄공이라 그랬죠? 인쇄공이 뭔지 알죠? 인쇄공이니까 출판 관련된 거잖아. 출판 산업. 그러니까 유식하겠죠. 공부 좀 했겠지. 유식한 노동자. 근데 인쇄공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숙련 노동자니까. 숙련 노동자들은 어때? 자기 공장을 갖고 싶어 한다 했죠. 자기 공장을 원해. 근데 혼자서는 안 되니까 협동조합을 통해 자기 공장을 갖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건 뭐냐면 협동조합의 연합체야. 협동조합의 연합체가 사회주의죠. 그래서 협동조합 운동을 했어요. 이 사람이 협동조합 운동. 그러니까 프루동은 노동운동도 관심도 없고, 정당도 관심도 없고, 오로지 협동조합 운동을 해서 협동조합의 연합체를 건설하면 사회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프루동은 이러한 정치투쟁과 노동자 건설에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무정부주의자고, 바쿠닌도 무정부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과격한 무정부주의자. 과격한 무정부주의니까 맨날 엘리트 봉기주의자. 지난번에 했었죠. 블랑키. 이런 걸 블랑키주의자라고 했죠. 그 앞에는 뭐냐면 바베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봉기만 하자는 거야. 야, 만나면. 야, 봉기. 응? 어느 날 모여가지고 엘리트들이 봉기만 하자. 그러니까 노조 같은 거는 아예 우습게 보죠. 야, 봉기하는 사람한테 노동조합 해가지고 임금 인상 주장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죠? 관심이 없어. 자, 노조는 경제투쟁이라서 경시하고, 그 다음에 정당은 선거에 관여하잖아,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부르주아 정치야. 그죠? 맞죠? 부르주아 정치죠. 선거에 참여하는 건. 이 선거는 돈이 많은 사람들, 그죠? 상층 노동자, 재산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바쿠니는 과격한 무정부주의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당연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참여하는 노동자 정당에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쿠닌이 말하기를, 자, 이거 다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한계람 돈 읽어보시죠. 바쿠닌은 노동자 계급이 정당을 조직하는 것은 부르주아가 정치활동을 벌이는 것과 똑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마르크스 입장을 비판하였다. 바쿠닌은 자본주의에 대한 단지 일상적인 투쟁을 통해 미래의 자유로운 사회가 가능하다면서 노동자가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제노동자협회에 제출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1872년 제5차 헤이그 대회에서 블랑키주의자들은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한 유일한 무기는 거리의 바리케이드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의 혁명적 무력을 시현할 수 있는 군사조직에 관한 사항을 다음 대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당 결성에 반대하였다. 이에 마르크스는 정당 조직은 정치 권력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무정부주의는 정치 권력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래서 바쿠닌하고 블랑키하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우리 요즘으로 치면은 뭐냐면은 비합, 그죠? 비합 봉기주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합 봉기주의자. 비합법이니까 합법적 운동을 거부하죠. 합법적인 노동조합
그 다음에 선거 참여를 거부해. 그러니까 선거 참여에서 정당을 거부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사람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선거를 하려면 의회에 들어가면 부르주아랑 같이 선거해야 되죠. 지금도 그렇죠. 노동자하고 부르주아가 같은 국회에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도 그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부르주아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박훈이는 그런 부르주아 정치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봉기를 준비해야 돼. 봉기를 준비해야 된다. 블랑키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한 거는 봉기, 거리에서 투쟁하는 거야. 요번에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맞아서 광주 금남로에서 우리가 봉기하자 이런 거. 거리에서 바리케이트를 하자. 그 봉기를 해서 무장 봉기를 해야 되니까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나 정당이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무장 봉기를 위한 혁명 조직, 군사 조직을 얘기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당 결성에 반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스는 이거에 대해서 노동자 정당의 목적은 정권 장악이라는 거예요. 정권 장악. 그럼 어떻게 장악하냐? 방법은 합법 방법과 비합법 방법을 전부 다 합쳐서 모두 사용한답니다. 봉기주의자들은 이 합법 방법을 거부한 거예요. 의회 참여를 거부한 거예요. 막스는 이런 의회 참여까지 포함해서 합법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정부주의가 아니라 혁명 직후에 국가 자체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적으로 노동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근데 봉기주의자, 바쿠닌, 무정부주의자들죠? 무정부주의자, 블랑키, 바쿠닌 이런 사람들은 바로 노동자 국가도 국가가 아니냐? 우리는 무정부주의다. 모든 국가는 계급 지배의 도구이므로 소멸해야 된다. 이 말이 맞죠? 맞는데 이건 궁극적으로 그렇죠. 궁극적으로 소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막스도 동의해요. 그죠? 막스도 동의해요. 다만 과도기적으로 반혁명을 군세해야죠. 반혁명을 진압할 이 노동자 국가. 요즘 말하면은 프롤레타리아 그죠? 프롤레타리아 독재죠. 이것이 필요하다. 이 차이점이. 이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노동자 국가를 거부했어. 이 봉기만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정부주의자들 문제. 타도만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방법이 없어. 그럼 그 위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협동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럼 부르주아 국가를 타도했어. 타도한 후에 무정부주의자들의 주장, 여러 주장이 있어요. 협동조합의 연합체를 건설한다. 그 다음에 공장자치죠. 공장자치를 실시한다. 이들의 말하기는 어떻게 됐어? 국가는 없어지고 협동조합의 연합체, 그죠? 아니면은 공장자치의 연합체 이렇게 되겠죠? 멋있게 말하면은 소비에트 연합체 이렇게 되겠죠. 소비에트 노동자, 농민, 소비에트 연합체 이렇게 된다.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소비에트 농장, 협동농장이겠죠? 농장 소비에트. 그 다음에 공장 소비에트. 의 연합체. 그죠? 이거는 인정했단 말이야. 근데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거부했어.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거부했다.
막스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야, 혁명 직후에 아직도 부르주아 관료와 상비 군들이, 그죠? 반혁명을 실시하죠? 반혁명, 그죠? 반란을 일으킨다, 반란. 이 반란을 진압해야 되죠. 진압해야 되는데, 이런 분산적인 농장 소비에트나 공장 소비에트 가지고 되겠냐고. 이 진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총사령부가 필요하다. 총사령부가. 혁명의 총사령부. 즉 노동자 국가. 그것도 중앙 집권적인. 혁명의 총사령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야.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거부하는 거. 무정부주의자들은. 각자 알아서 소규모 단위들이 각자 알아서 살면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죠? 부르주아 관료가 수만 명이고 상비군도 수만 명인데 이들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쳐들어와서 반혁명을 일으키는데 각 농장이나 공장 소비에트들이 알아서 한다면 반혁명 이 세력한테 다 지죠. 이거를 이기려면 중앙집권적인 총사령부가 필요하죠. 이게 무정부주의자들의 한계라는 거. 그래서 무정부주의자하고 논쟁을 하게 되면서 막스가 논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또 누구를 유치할지 읽어보세요.